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조직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성과를 창출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지,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 리더십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조직 문화는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 기반의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실 많은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일하는 방식과 이를 토대로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콘 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리더들의 노하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많은 기업들이 고전을 할 때 아프이 지난해 2020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한 889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은 52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1994년 창립 이래 가장 큰 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어오던 아프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프는 사실 일을 트레이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일을 할 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는 회사로 유명해요. 뉴욕타임즈는 20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프의 어두운 측면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물류센터 근무 환경과 성과 제일주의에 대한 고충을 호소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회사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물류센터에 대한 이슈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사이버 먼데이 혹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언제나 불거져 왔던 문제이고요. 2018년부터는 실제 직원들이 이를 외부 여론에 폭로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이번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물류센터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애틀 본사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 글로벌 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원들 혹은 근무 경험이 있는 이전 직원들까지 목소리를 모아서 아픈 경영 및 임직원 존중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고요. 이것이 직원 행동주의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원 행동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 일을 많이 하거나 회사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요. 회사로부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회사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노조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번 사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조직에서의 다양성 존중과 공정성 관리의 부실함까지도 지적받았다는 점인데요. 뉴욕타임즈는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소수인종, 특히 흑인, 라틴계, 여성이 조직 내 차별이 존재함을 밝혔고요. 해고율도 유난히 흑인들이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암의 200명 직원들이 뉴욕타임즈에 폭로한 내용의 중심에는 근본적으로 회사의 소통 미흡이라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성과를 위해 직원들을 대체 가능한 기계 정도로 여긴다는 점, 조직 다양성 부족 등은 몇 년간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영진과 직원 간 내부 소통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외부 매체의 비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소통과 변화를 꾀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캔자스 주립대에서 신세대 직원들 1,0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의 회사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원 존중을 기반으로 한 회사 소통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의 교수 애담 그랜트도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과 회사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 소통은 단순 직원 만족을 넘어서 몰입, 생산성, 회사의 성과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실리콘밸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CEO 주도로 회사의 비전을 전하고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직원들과의 쌍방향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왔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실리콘밸리 전사 미팅인 오렌지 미팅입니다. 구글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오렌지 미팅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1999년 처음 국 보드 미팅이라는 이름을 시작으로 매주 CEO 주간 TGIF라는 이름의 전사 미팅을 운영해 왔습니다. CEO가 회사의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 런칭할 제품에 대해서 리뷰하고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 혹은 결과가 있다면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회사 동향 그리고 이슈, 전달 사항을 마치고 나면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Q&A를 실시합니다. 미팅 시작 전 도리라는 앱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올라온 질문들 중 직원들의 투표를 가장 많은 질문부터 순차적으로 답하게 되어 있는데요. 즉석에서 질문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까지 CEO한테 묻는다고?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국의 경우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 식당 메뉴에 대한 불만부터 사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신랄한 비판까지 다양한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1월 글래스고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직장 2위를 차지한 엠피아 또한 CEO 주간 전사 미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 중 한 곳입니다. 예일대 윌리엄 반스 교수는 성공적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의 대표적인 예가 엠피아의 CEO 젠슨 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가 어려웠을 때 젠슨 황이 오렌지 미팅에서 직접 회사의 상황을 숨김없이 현실감 있게 말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의 조직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개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다가는 30일 안에 엠피아가 망할 수도 있다는 농담을 하기도 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쉽고 유쾌하게 전달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직원들은 이렇게 솔직한 CEO의 설명이 회사에 변화가 있을 때 혹은 전사적으로 결집력을 요구할 때 오히려 소통에 임팩트가 있다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거대 IT 기업들은 사옥 혹은 캠퍼스에서 진행하던 오렌지 미팅이 운영이 어려워지자 외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는데요. 트위터가 지난 3월 초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과 국 밋을 이용해서 5천여 명의 글로벌 직원들과 함께 오렌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달 바로 이루어진 결정이니 얼마나 빠르게 이를 도입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내부 플랫폼을 개발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링크드인 피플 애널리틱스 팀은 올해 초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집된 직원들의 협업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이후 모든 업무를 문서화하고 대부분의 소통도 이메일 혹은 문서로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소통 피로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단순히 자리에 찾아가 질문하면 5분 안에 해결될 사안도 메신저 혹은 미팅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본 CEO는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전화기마저 끄고 진정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고, 자신부터 변화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CEO 주간 오렌지 미팅을 실시하는데요. 건강과 마음 관련된 내용이나 정보 공유를 자주 언급해서 회사가 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는 최근 재택근무가 급증하고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면서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트위터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택근무 환경은 보다 많은 직원들이 솔직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온라인 소통의 강도가 거세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직원들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몇몇 회사들은 전사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페이스북의 경우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모든 온라인 발언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되지 않도록 회사 내 시스템에 욕설, 특정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 입력 등을 제한하는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며, 국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 내 중재자 기능을 강화해 온라인에서 차별적인 단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직원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감 부여 등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는 워크입니다. 아마도 웨이크, 즉 깨어있다의 과거형 정도로 생각하실 테지만 최근 사용되는 의미는 정치, 사회, 문화적 이슈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당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들은 과거처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며 회사의 입장과 방향성의 투명한 공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존중과 권리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이슈에 대해서도 깨어있고 소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직원 행동주의랑 연관이 있는? 네, 미국에서는 워크에 ISM을 붙인 이 워키즘이 직원 행동주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본인의 보이스를 분명히 이제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앞이나 직원들이 외부 언론에 공개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워키즘에서 기반한 직원 행동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직원들의 변화를 인지하고 토론과 소통의 조직 문화를 유지하되 직원들이 회사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직원들은 건강한 회사 소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회사의 소통 변화 의지와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응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최고 경영자의 또 다른 이름은 최고 소통자이다.